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 사태. 조 회장 일가의 비위는 기업의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사고 언론의 일방적 폭격을 받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6위의 재벌 계열사가 고의적으로 시장 참여자 일반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벌의 3세대가 승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그 범죄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의 측면에서 훨씬 중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논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되고 있죠. 만약 삼성이 아니었다면 금융계의 검경이라고 할 금감원이 1년 넘는 조사 끝에 고의적 회계 분식이라고 판단한 사건이 금감원이 사상 최고의 징계 방안을 마련한 사건이 그저 논란 중이라고 보도되고 말았을 것인가. 삼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범법의 중대성, 심각성에 대해 최소한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 사태 이상의 물량으로 분석, 추적, 비판 기사가 쏟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삼성을 상대로 용감한 판단을 내린 금감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시에 이 금감원의 결정이, 판단이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곡해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무가 언론에 있다. 굳이 말해둡니다. 삼성이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벌써 이제 기사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군요. 네, 그렇죠. 예,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처럼 이 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징하는 이제 삼성의 미래 동력 사업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실적이 없는데도 시가총액 6위, 예.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예, 굉장한, 왜냐면 삼성이고, 삼성의, 이제 실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밀고, 네. 앞으로 이제 이걸로 먹거리를 삼겠다고 하는 동력 사업이다. 네, 이렇게 그런 시장,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시장이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 네, 분식회계했다라는 건데요. 분식회가 사기예요. 예, 어려운, 그렇죠. 예. 분식이라는 게 조작하고요. 예. 화장했다는 뜻이거든요. 분장의 분입니다. 예. 분을 발라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다. 화장하는 건 사기는 아닌데요. 네.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화장이 아니고 분장했다는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입니다. 분식. 어쨌든 화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분장을 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 사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출발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기를 출발부터.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융시장에서 사기를 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이 이런 대규모로 쳐버리면 벌을 안 받나요? 게다가 이 사기를 기반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간 거예요. 네,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 이런 규모의 사기는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추적을 해가지고 짐작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니잖아요. 금감원이라고 하면 조사권을 가진 금융계 경찰이죠, 경찰 혹은 검찰. 거기서 1년 이상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네. 한진그룹 기사가 10개면 이 기사는 1000개가 나와야 돼요. 예, 이 정도 파고들면. 근데 지금은 양쪽의 주장에 갈리는 거죠. 금감원의 삼성이 주장과. 항변을 굉장히 예. 기계적으로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금감원을 비난하는 기사도 적지 않아요. 예. 참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네, 오늘 준비한 뉴스에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물밑에서 신경전 중이다라는 보도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장도를 높여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미 간 물밀 신경전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간다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관측입니다. 관측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예. 이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양쪽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거는 뭐 협상에 맞빠지는 의례 그럴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긴장도의 상승 이외에 일본의 기술도 예,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제 재팬 패싱으로 한동안 멘붕에 있다가 전열을 재정비한 것 같아요. 재정비. 그래서 이제 일본식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기술을 쓰는구나 하는 게 어제 전해드린 이제 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국장 야치 쇼타로. 네, 그렇죠. 예, 이 양반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볼턴 만나서 인권 문제, 일본의 납치 문제죠. 인권 문제는. 예. 그리고 뭐 화학무기. 네, 생화학무기 관련된 이야기. ICBM 말고 중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북미회담 테이블에 의제를 올려야 된다. 네, 갑자기 의제를 확 넓히면서 문턱을 올리는 상황이 된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북미회담의 의제가 복잡해지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일본의 노력들은 좀 눈에 보입니다. 한중일. 예, 내일도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CVID 원칙을 확인해달라라고요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이 최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과 북한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한중일이 만나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구하고 중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죠. 네, 당연히. 중국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은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북한과 일본은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수교를 하면서 보상을 받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죠. 예. 근데 이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려면 결국은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제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 셈인데 이 협상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납북자 문제가 국제적인 그렇죠. 이슈가 되면은 예.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균형이 맞아지고 협상력도 얻어지고 그리고 뭐 아베 정권 이익도 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 화학무기 이런 얘기는 일본의 안보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네오콘. 네, 볼턴이 네오콘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예, 아주 네오콘 중에 네오콘이죠. 그러니까 연대 의식도 만들고 그래서 일본의 이해가 더 관철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기반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기술이 확확 들어오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북한 매체도 연이을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읽어보자면요.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를 강탈해 배를 불렸고 해방 후에는 조선의 분열에서 이익을 챙겼으며 한국 전쟁에서는 돈 소나기까지 맞은 일본이 당황망조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완화로 미친 듯이 몰아대던 군국주의 마차에 제동이 걸리자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 때리는 건 말로 때리는 건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욕설 없이 이제 짝짝 붙게. 여하간 북한과 일본도 틀림없이 조만간 예, 대화하고 만나고 수교로 가는 과정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박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네.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일본이 이제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주지 못해도 방해할 수 있다. 예, 방해할 힘은 있고 항상 방해 왔다 역사적으로 또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기술이 막 시작됐으니까 일본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 신문과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재개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베 정권이 우리에게 곱게 보일 일을 한 번도 한 적은 없긴 하지만, 예, 이 국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예, 방해할 힘은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고, 예. 번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예. 이렇게 만들면, 일본은 그냥 번잡하게 만들고 말 뿐이지만, 우리로서는 이 기회가 도대체 어떻게 온 기회인데, 예. 이게 무산되면, 혹구형을 내야 됩니다, 정말.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다 싫다를 떠나, 예. 일본한테 역할을 주고 같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럼 이게 어려운 거죠. 다음 수는요? 네,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랴오닝션 다렌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중 간 고위급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다렌에서 자국산 첫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누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왜 이러냐. 예. 중국은 3자가 아니라 4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고, 4자가 되길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장기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개발, 예. 경제니까요. 그때, 단순히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도, 중국도 거기에 같이 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제 북한의 심리를 관리하는 게 네,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급해 보이는 상황인 건데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복잡하게 동시다발로 쌍방간에 주변국가 모두와 함께, 예, 이런, 복잡한 외교가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뉴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있는 미국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가 현지 시간으로 8일에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쓴 내용인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탈퇴 방침을 고수한 바가 있는데요.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 이 파기 협정 여부는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했다. 네, 그렇죠. 라고 말하려는 거고, 북미 관계는 자신이 잘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금세 말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긴 한데요. 글쎄, 그런 심리적 영향까지 지금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증언을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06년부터 여러 정부 부처 온라인 홍보를 대행했던 복수의 업체에서 근무해온 기욱 씨의 증언을 인용한 건데요. 기욱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이버를 비롯해서 포털에서 여론조작을 수행했다라는 건데요.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게시물을 밀어내고 장관 관련된 부정 여론 차단, 정책 홍보 댓글 조작 작업 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듣던 이야기고, 예. 언더바이럴이라고 하죠. 이런 업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오버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몰래 하는 언더바이럴. 물밑에서 여론 작업한다라는 건데요. 물밑에서 댓글 작업한다, 혹은 순위를 올린다. 매크로를 포탈에 써서 댓글을 조작한 역사는 정말 깁니다. 갑자기 지금 드루킹이 등장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 사건대로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하는 사건이지만, 그 이전에 특히 이 보수 성향의 댓글 매크로는 지속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네, 그런데 이건 국정원 요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흔적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업무로 줬다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드루킹 사건이 현 여당의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과 연결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주목할 만한 뉴스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드루킹 사건도 밝혀져야 하는데, 이걸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예, 제가 계속 옵션 열기라고 불렀던, 혹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친보수 성향의 매크로, 전체를 다 물타기 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매크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특히 드루킹 직전에 작년 11월부터 제가 얘기했던 11월 말, 12월 초부터 11월에 네이버의 댓글 검색 기준, 댓글 검색이 아니고 작성 기준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 매크로. 네. 예. 거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혀 되지 않고 오로지 드루킹만 붙잡고 있거든요. 예. 규모로 보면 드루킹이 했던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네, 물론 드루킹 사건도 추가적으로요, 조작된 댓글이 2개가 아니라 2만여 개였다라는 사실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2만여 개 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675개 기사에 2만여 개 댓글을 달았다면 2만여 개 댓글에 조작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600여 개 기사에 2만여 개의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 600개 기사에 대략 30개, 상위 30개 정도의 추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매크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 일도. 2만 개 하니까 엄청나게 2만 개의 글을 다 자기들이 쓴 것 같지만, 뭐 여론 조작은 다 나쁜 거긴 한데요. 물론 나쁘죠. 예, 예. 나쁜데 이게 나쁘다면 이거 거의 그렇죠. 지옥에 보내야 될 정도의. 네, 정부 부처가 동원돼서 했다라고 하면 더 놀라운 일인데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관련된 담당자들은 정상적인 온라인 홍보 대응을 맡겼을 뿐 매크로 활용 등은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체 말을 들어보면 다를 겁니다. 업체에서는 아마도 그게 매크로든 아니든 상관없고, 손님을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네. 돈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지시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크로를 쓴다는 건 너무나 다 알려진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갑자기 매크로가 처음 등장한 것처럼, 예, 지금 드루킹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드루킹은 드루킹대로 조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매크로들, 예,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건 드루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거의 잠잠해질 사건이라면, 예, 지금 얘기한 일상적인 보수 성향의 댓글 매크로들, 누가 했는지, 돈은 누가 줬는지, 왜 지금까지 있는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수사하고 취재하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소식만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가치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2015년 합병 때였습니다. 그때는 국민연금 실무진들도 합병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억지로 부풀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분식 얘기를 했냐가 아니라 왜 했냐,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 본질에 가까운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은 JTBC입니다. 예. 왜 했냐? 가치를 억지로 부풀리려고 한 것인데, 그건 이제 결국은 계속 얘기했던 승계 문제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리고 또 건데요. 나아가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징적인 사업, 예,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처럼 그 상징 사업을 그래야 업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실력이 있다, 이렇게 업적이 입증되는 거니까. 예, 실제로 합병도 그때 굉장히 되냐 마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의 주장에 갈리는 거죠. 네, 금감원의 삼성이 주장과. 항변을 굉장히 예. 이렇게 기계적으로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금감원을 비난하는 기사도 적지 않아요. 예. 참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네, 오늘 준비한 뉴스에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물밑에서 신경전 중이다라는 보도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장도를 높여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미 간 물밑 신경전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간다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관측입니다. 관측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예. 이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양쪽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거는 뭐 협상에 맞빠지는 의례 그럴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긴장도의 상승 이외에 일본의 기술도 예,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제 재팬 패싱으로 한동안 멘붕에 있다가 전열을 재정비한 것 같아요. 재정비. 그래서 이제 일본식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기술을 쓰는구나 하는 게 어제 전해드린 이제 그 일본의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 사태. 조 회장 일가의 비위는 기업의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사고 언론의 일방적 폭격을 받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6위의 재벌 계열사가 고의적으로 시장 참여자 일반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벌의 3세대가 승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그 범죄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의 측면에서 훨씬 중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논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되고 있죠. 만약 삼성이 아니었다면 금융계의 검경이라고 할 금감원이 1년 넘는 조사 끝에 고의적 회계 분식이라고 판단한 사건이 금감원이 사상 최고의 징계 방안을 마련한 사건이 그저 논란 중이라고 보도되고 말았을 것인가. 삼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범법의 중대성, 심각성에 대해 최소한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 사태 이상의 물량으로 분석, 추적, 비판 기사가 쏟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삼성을 상대로 용감한 판단을 내린 금감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국가안전보장국장 야치 쇼타로. 네, 그렇죠. 예, 이 양반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볼턴 만나서 인권 문제, 일본의 납치 문제죠, 인권 문제는. 예. 그리고 뭐 화학무기, 네, 생화학무기 관련된 이야기. ICBM 말고 중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북미회담 테이블에 의제를 올려야 된다. 네, 갑자기 의제를 확 넓히면서 문턱을 올리는 상황이 된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북미회담의 의제가 복잡해지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일본의 노력들은 좀 눈에 보입니다. 한중일. 예, 내일도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CVID 원칙을 확인해달라라고요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이 최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과 북한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한중일이 만나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구하고 중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죠. 네, 당연히. 중국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은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일본을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수교를 하면서 보상을 받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죠. 예. 하고요. 예. 화장했다는 뜻이거든요. 분장의 분입니다. 예. 분을 발라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다. 화장하는 건 사기는 아닌데요. 네.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화장이 아니고 분장했다는 일본에 들어온 용어입니다. 분식. 어쨌든 화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분장을 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 사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융시장에서 사기를 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이 이런 대규모로 쳐버리면 벌을 안 받나요? 게다가 이
사기를 기반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간 거예요. 네,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 이런 규모의 사기는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뭐 추적을 해가지고 짐작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니잖아요. 금감원이라고 하면 조사권을 가진 금융계 경찰이죠, 경찰 혹은 검찰. 거기서 1년 이상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한진그룹 기사가 10개면 이 기사는 1000개가 나와야 돼요. 예, 이 정도 파고들면. 근데 지금은 동시에 이 금감원의 결정이, 판단이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곡해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무가 언론에 있다. 굳이 말해둡니다. 삼성이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벌써 이제 기사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처럼 이 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징하는 이제 삼성의 미래 동력 사업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실적이 없는데도 시가총액 6위, 예.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예, 굉장한, 왜냐면 삼성이고, 삼성의, 이제 실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밀고, 네. 앞으로 이제 이걸로 먹거리를 삼겠다고 하는 동력 사업이다. 이렇게 그런 시장,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시장이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 네, 분식회계했다라는 건데요. 분식회가 사기예요. 예, 어려운, 그렇죠. 예. 분식이라는 게. 조작